안녕하세요. 송도 세정학원의 이수영 영어입니다. 네, 오늘은 해송여고, 송도 해송여고의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2020년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번에 중간고사는 무조건 여러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회를 듣는 아니면 지금 분석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3월 모의고사, 요번에 이제 3월 25일 날로 진행되는 3월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중간고사를 봐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보통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시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시. 정시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보통 내신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보통 자기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영어 이 정도는 해. 근데 고1에서 3월 모의고사를 뭐 어려워한다라는 건 자기가 중학교 때 영어 실력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를 어려워하지만 보통 요새는 영어를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또는 중학교 때 시작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뭐 유치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 때도 다니고 청담이다 뭐 정상이다 다 어학원은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1학년 모의고사는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3년 통틀어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게 1학년 3월 모의고사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한다. 내가 영어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면 모의고사는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거의 또 영어는 요새 절대 평가라고 해서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인 거예요. 90점만 넘으면. 그래서 보통 3월 모의고사는 쉽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좀 한다. 자기가 내신 때, 중학교 때 내신 보통 쓰라 그러면 거의 다 뭐 100점, 95점, 96점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애들 보통 보면.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90점 이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도 잘 보겠지. 노노노. 그건 착각이에요. 일단 보통 해송에서, 작년 예로 보자면, 작년이가 재작년 예로 보자면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를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왔대요. 그래서 6년인가 살다 와서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뭐 네이티브처럼 발음도 굉장히 애들이 옆에서 들으면 화들짝 놀라는 애였어요. 발음이 완전히 미국 애라서.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내신이 5등급인가 떴대요. 5등급인가 떠서 저한테 이제 급히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는 자기는 영어는 잘하니까 딱히 그렇게 준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듯이 일단은 자기 영어 실력과 또 중간고사 뇌신은 굉장히 좀 다르다. 자기가 뭐 모의고사를 100점을 맞았어. 그리고 컨버세이션을 굉장히 잘해. 영어의 감각이 뛰어나. 그래도 중간고사 1등급 맞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송이든 방문이든 중간고사 공부는 해야 된다. 내신 공부는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방문하고 해송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방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방문 가셨어요? 왜? 영어는 어려워요.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방문 요구가 굉장히, 무슨 자사고나 아니면은 외고나 그런 식으로 자부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요. 보통 교과서나 부교재를 담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이제 뭐 영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테드를 하거나 테드는 우리나라 세바시처럼 그런 영어 강연이에요. 그러면 영어 강연이면 그거 원고를 그냥 주고 여기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야, 들어봐. 그러고. 근데 해성은 그렇지 않아요. 해성은 그냥 자기가 공부를 하면 뭐 나오는 구조예요. 일단은 성적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범위도 적당하고 시험도 적당한데 그럼 선생님 변별력을 어떻게 해요? 변별력은 외부 지문으로 해요. 그러니까 해석여고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는 건 보통 영어 실력이 있는 아까 그런 모의고사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죠. 아까 그런 애는 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건 서술형에서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와 정시는 그런 차이가 있다. 내신과 모의고사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신은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모의고사는 이때까지의 자기 플루언시라고 하죠. 유창성. 그러니까 유창하게 영어를 얼마나 풀어내느냐, 독해를 얼마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모의고사가 되고 등급이 나오고,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 그러니까 학교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있니? 그 분석한 걸 중요한 걸 얼마나 외우고 있니? 너 문법에서 특히 해송은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전면에 문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문법을 알아야지만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해송은 제가 몇 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회를 했다라는 건 제가 이제 대치에서 있을 때 해송의 고3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해송 아이들의 내신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7, 8년 해송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대학교 가는 학생들 제가 이제 해송을 보면 그래도 학교가 이제 자사고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스카이나 그런 거를 쉽게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뭐 한양대나 아니면은 숙대나 동국대나 그 정도 레벨의 학교를 가는 학생은 꾸준하게 내신을 챙겼던 학생들이에요. 보통 한양대 제가 이제 가르쳐냈던 데서 생명공학과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해송에서 이과에서 꽤 잘했어요, 공부를. 전교 뭐 1, 2등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이제 한양대, 그것도 수시로. 이 부근의 학생들은 거의 정시보다는 수시로. 서성한 그쪽 대학들도 수시로 많이 가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춘다. 그래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고대나 한양대나 성대나. 제가 요번 가르친 데 이제 인천여고 학생은 성대 가는 학생이 있거든요. 건축학과. 그 학생도 1학년 때부터 보통 굉장히 저 내신을 잘 챙겼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못 간다. 만약에 자기가 내신이 돼도 못 간다. 그 학생들은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강남권 학생들이 아니라 이쪽 지금 인천 송도 학생들은 보통 수시로 그런 대학을 많이 간다. 스카이, 그다음 서성한, 중경외시 그쪽 대학을 내신이 챙겨야지 된다. 그러면 내신을 챙기라는 말은 뭐냐? 학교 성적이 나와야 된다. 그럼 학교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는 수영 영어를 따라와라.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개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고 토요일 날 12시부터 2시. 이거는 이제 시간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능 영어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수능 영어는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저는 초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여기서 시작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19년 그 이전에도 학생도 있지만 2019년, 20년 레코드만 일단 써놨어요. 저는 일단 방문여고와 지금 해송에서 방문여고와 해송을 이제 전문으로 맡고 있고요. 특히 해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오래 해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내신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2020년 제가 지금 분석본을 가져온 작년 건 코로나도 있었고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해가 지금 고3 올라간 학생들 2019년 1학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가 어려우면 보통 기말고사가 쉬워요. 아니면 중간고사가 쉬면 작년에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밸런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요번 중간고사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 19년에는 어려웠고 20년에는 쉬웠으니까 요번엔 어려울 차례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쉬우면 기말고사에 어려워지고 어려우면 기말고사에 쉬워지는 거니까 그건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공부를 시키는 거죠. 아니 19년도에는 어려웠던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려웠는데도 96.7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일단 잘하는 학생이고 물론 잘하는 학생이 저와 만났을 때 일단 시너지가 폭발을 해요. 왜냐면 잘하는 학생이 제가 중요한 거를 분석해주고 이거 외워라 그러면 외우고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생님 원래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중간고사를 되게 못 본 50점대 학생이 왔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제가 중간고사 때 인제 점수를 못 했으니까 기말고사 때 하여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제가 인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50점대인데 기말고사 때 일단 75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상승이 가능한 건 잘하는 학생만이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학생도 좀 공부를 하면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2 학기 중간고사나 그러니까 작년 1 학기도 보통 저는 일단 모의고사도 애들이 보통 100점, 10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하는 학생들이 저와 만났을 때 시너지가 폭발한다. 그래서 해송은 작년에 인제 학생이 1년 쭉 다닌 학생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 2 학년 학생. 보통 저는 1 학년 오면 애들이 1 학년, 2 학년, 3 학년 아까 한양대 인제 생명공학과 간 친구도 3년 내내 다녔어요. 그 친구가 1 주일 안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1 학년 때 자기가 과학 캠프 간다고 고때만 결석하고 나머지 3 년을 다녔어요. 1 주일에 2 회거든요. 그래서 참 묻어나다고 했어요. 저도 인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도 묻어나고 어머니도 '참 묻어나다.' 저는 '그래야지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학원을 그 선생님을 믿으면 그냥 3 년을 쭉 보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옳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과 인제 학생들과 해석여고 애들하고 방문여고 애들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애들도 잘 따르고 밝고 특히 해성은 굉장히 학생들이 밝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해성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방문은 쪼금 어두워요, 학생들이. 시크하고 와서도 별로 자기네끼리 말을 하지 않고. 근데 해성 애들은 참 밝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성적만 나오면 뭐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생이 작년에 인제 1년 내내 다녔는데 제가 인제 100 점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야 요번엔 100 점, 100 점, 100점." 노래를 부르면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인제 기말고사 2 학기 기말고사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때 줌 상태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막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서 "100 점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기도 감동하고 저도 되게 많이 칭찬하고 되게 고마웠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해송은 무조건 전문이다.'라고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인제 고만 자랑하고 시험 범위랑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랑 시험 유형은 저기 제가 여기다 썼듯이 대동소이해요.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인제 좀 튀는 학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여고나 포스코나 뭐 외고나 그런 학생들만 인제 약간 다를 뿐이지 보통 일반고들은 해송이나 방문이나 연송이나 신송이나 뭐 다 그리고 송도나 그 일반 고들은 다 비슷해요. 교과서 2개 정도를 받아요. 교과서 2과 정도를 하고 그리고 부교재 3 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해송은 작년에는 올림퍼스, EBS 올림퍼스를 기본편을 했고 보통은 학교에서 만든 부교재를 줬어요. 그 학교에서 만든 부교재는 뭐냐면 보통 고3 수능 특강을 자기네가 짜집기를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교재를 보통은 시험 범위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수업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못 해서 그냥 EBS를 대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예요. 방문여고의 선생님들은 다 그걸 찍어서 올려서 그 영상을 시험 범위로 했고 EBS 인제 해송 같은 경우는 그걸 찍지 않고 EBS로 대치를 했어요. 그 모든 게 다 EBS 교재에서 문제를 냈다라는 뜻이에요. 뭐 올림포스, EBS 듣고 네 시험 범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려울 수가 없었죠.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었죠. 왜?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서술형도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단답형만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 중간고사는 특이하게 쉬웠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인제 학교에 가는 경우면 보통의 인제 해송의 원래 경향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두 가고 부교재는 보통 어려운 부교재를 잡아서 어려운 부교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 경향은 교과서가 별로 안 나와요. 한두 문제. 그래서 애들이 하고 나서 교과서 다 외웠는데 선생님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어쩔 거야. 이게 서술형에서 나오는데 외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맞아요. 그건. 그래도 두 문제밖에 안 나서 속상해요. 보통 그런 게 교과서 경향이에요. 그리고 부교재가 어려워서 부교재를 시험에 잘 내요. 부교재에서 어려운 시험은 보통 부교재에서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보통 모의고사를 이번에는 3월 25일 날 보는데 보통 예년에는 25일 날 보는 게 아니라 3월 12일이나 13일이나 14일 그렇게 초에 봤어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가 보통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방문여고나 해송이나 다 3월 모의고사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의고사 본 거를 자기가 100점짜리예요. 3월 모의고사 100점 맞았어요. 근데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오면 자기가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내신으로 나오면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되고 중요 지문은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와 내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시험 유형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형하고 단답형하고 어법, 어휘, 그다음 문장 배열. 문장 배열도 키워드를 다 주고 문장만 배열해라.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다 주고 몇 문제를 몇 단어를 빼요. to를 빼든가 ing를 빼든가 and를 빼든가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걸 빼고 문장을 배열해봐. 집어넣어서 배열해봐. 이게 이제 네 번째가 좀 어려운 유형이고 5번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5번이. 그러니까 해송에서도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만약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 그럼 5번 유형까지 들어간 거예요. 5번은 들어갈 때도 있고 쉬운 유형일 때는 빠질 때도 있고 5번 유형은 뭐냐면 위에 이제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메인 아이디어를 너가 한번 생각해봐. 주어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뭐 문맥에 맞게 어용 단어를 추가해서 요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의 영어로 쓰시오. 이건 writing이에요. 그냥 이렇게 작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자기가 문법에 맞게 영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번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근데 제가 여기 빨갛게 썼듯이 해송 그러면은 완전 트레이드마크처럼 어법이랑 어휘 문제는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 지금 현강에 오신 분들은 중간고사 시험지 다 주고 작년에 답안지 다 붙이고 제가 했잖아요. 매년 나오는 유형이에요.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매 시험 나오는 유형이 어법과 어휘예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해석여고랑 방문여고 단답형 비교도 보세요, 어머니. 이게 작년의 답이에요. 그럼 해석여고는 짧게 요게 이 3번 유형하고 2번 유형이 아주 해송의 트레이드마크. 이렇게 하나 영어를 쓰는 거, 단어. 뭐 dehydrate를 쓰든지 simultaneously 쓰든지 스펠링에 맞게 얘가 영어를 쓰느냐를 보여주는 게 어휘 문제고 3번처럼 지문 안에서 이제 틀린 걸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찾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어법 문제고 이렇게 그냥 틀린 거를 고치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틀리는 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adical, radically 이런 식으로 일단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해송여고랑 방문여고가 이렇게 단답형의 비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해송여고도 이렇게 방문여고처럼 주관식이 이렇게 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중간고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범위도 적당했고 서술형도 없었고 단답형 문제만 있어서 까다롭지 않았다. 하지만 보통 때는 까다롭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답형은 이렇게 나왔고 그 문제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비교를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2019년하고 2020년. 2019년은
제가 여기에다 썼듯이 외부 지문도 보통 어렵게 나와요. 보통 외부 지문이 작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빈칸이 있고 보통 인제 외부 지문은 빈칸이나 순서 문제 또는 삽입 문제 어려운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평소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작년 거는 외부 지문이 하나가 나왔고 난도가 어렵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첫 시험이었어요. 첫 시험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막 되게 해석여고는 시험 범위도 되게 뒤에 말해 줬어요, 끝에. 그래서 좀 우왕좌왕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어휘 학습이나 그런 걸 게을리하지 않고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거에 한 거는 제가 인제 작년 거를 이런 식으로 항상 보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법 보세요. 1번 어법, 5번 어법, 6번 어법, 그다음에 9번 어법 이렇게 다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가.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13 번이 외부 지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준 인제 그 시험지가 제가 잘 보는 애 학생 시험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는 학생 기준으로 그 13 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험은 100 점이 나와야지 진짜 잘 본 거예요. 근데 이 학생도 인제 캐나다에서 살던 친구인데 13 번을 놓쳤어요. 13 번이랑 앞에 인제 국어다운 지문 그 문제를 좀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물에 이렇게 손을 대 봐야 돼." 뭐 그런 얘기였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영어는 알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거에서 약간 인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13 번은 인제 외부 지문. 외부 지문에서 그 친구가 놓치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아쉬웠다. 왜? 100 점이 나와야 하는 문제이다. 저는 인제 애들이 그래서 완전 노이로제처럼 제가 100 점, 100 점, 100점 그래 가지고 100점 맞아서 막 제가 인제 전화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제가 원하고 자기도 원하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의 목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는 거에 자기네가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예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어쨌든 그거고 저는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요거 지금 주관식 4 번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도 인제 공유를 바꿔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 주냐 이게 작년에 부교재였어요. 작년에 부교재에서 그 문제를 보시겠지만 어법 문제였잖아요, 어법 문제. 근데 어법 문제도 이게 인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내용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건 고3 까지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게 무에서 인간이 살 수는 없다. 인간은 그 조상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가 쓰면서 또 바꿔요. 바꿔 가지고 또 후세에 남겨준다. 뭐 전체 아이디어가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아무런 준비 없이 존재를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종류의 상황, 여기서 이제 상황, 또 즉 변화하는 상황, 가끔은 한 세대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한다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소재가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후세에게 넘기는 자산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고3에서도 많이 나와요. 과학도 그렇고 이런 인간 얘기도 그렇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다. 뭔가를 이제 과거에 A가 있었으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 전해진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보시면 문제에서 여기 지금 그냥 영상을 들으시는 분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게 few philosophers 이게 맞았나 틀렸나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few는 그다음 제가 인제 문법에서 우리가 배운 게 그다음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문법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제 수영이는 어떻게 가르치냐? 보통 인제 단수의 노래라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인제 저한테 오면 문법을 재밌게 또는 원리가 입으로 나올 수 있게 제가 만들거든요. 제가 밑에 문법 영상도 이제 맛보기 링크 걸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명사구, 명사절, 더, number of, 양, 무치, every 할 거면 little 이게 있어요. 그러면 little이면 단수예요. little이면 단수고 거기서 little에 상응하는 게 few예요, few. 그러면 philosophers 이게 복수잖아요. 그러면 few philosopher는 틀리다 맞다? 맞다. 그러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가 문법에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few는 그리고도 부정이 중요해요. 철학가들이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다 받아들여. 다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는 다 받아들여. 인간은 굉장히 히스토리컬해. 인간이 그러면 히스토리컬하다는 건 인간은 역사적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뭔가를 받아들여. 우리는 뭔가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꿔. 그리고 그것들을 전해줘. 어디에? 미래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문장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해할 때. 그럼 이제 1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인간은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인간이구나 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의 문법에 나온 건 요거였어. 요거. 그럼 이 문법은 뭐냐? 수영의 문법에서 뭘 배웠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 수능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대시냐, 와시냐, 위치냐, 와시냐, 웨어냐, 위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일단은 관계대명사 문장은 어디를 본다? 뒤를 본다. 그러니까 뒤를 봐서 뒷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뭐뭐를 변한다. 변화시킨다. 그 목적어가 빠졌네. 그 목적어가 빠지고 그럼 관계대명사 문제야.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선행사를 찾는다. 그러면 something이 있는 거야. something. 그러면 something이 여기서 선행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사 없으면 something하고 that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로? 그러니까 변형도 시켜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학교에서 변형을 시켰어. 그러면 something을 아예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그러면 대시 맞냐? 그럼 대시라고 외웠어요. 대떼떼떼떼. 그러면 대시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왜? something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something이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돼? what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what.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문법 문제에서 대시 맞았니? 틀렸니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거를 이거는 이제 얘는 묶어서 갖다 버리고 해석하고 사용하면이죠. 우리는 그걸 배우고 바꾸는 것이야. 그러니까 대은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언어도 그렇게 바꾸고 과학도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문법에서 it이 나왔어. it. 그럼 it은 뭐를 물어보는 거야? it은 이거예요. 수의 일치. 여기서 수의 일치 중에서도 제가 여기 안 썼네. 수의 일치 중에서도 대명사의 수의 일치. 다시 뭐라고요? 대명사의 수의 일치. 그러면 대명사의 수의 일치는 뭐냐? 뭐를 받니? 이 it이 뭐를 받니? 대명사의 수의 일치는 명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배울 때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과학도 똑같아. 그러면서 과학은 이거를 받아요. A body of a theory. 다시 a body of a theory라는 것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그러면 a body of a theory는 여기 이제 단어를 보면 a body of a theory는 일단은 여기 안 해줬네. 일단 a body of a theory는 일단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 그러면 여기서 이론을 with start 시작해서 또 그 이론을 그럼 a body of a theory 이게 이제 단수니까 it으로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과학을 내가 theory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설을 갖고 시작하는 거지. 가설을 갖고 시작했어. 그러면 A는 빌 거야 라는 과학 가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걸 해주는 건 confirm이에요. 과학이라는 건 이게 맞고 아니면 disconfirm. disconfirm은 부당성을 증명하는 거야. 그럼 이 가설이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게 discomfort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it은 대명사의 수의 일치. 그럼 수일치에서 이거는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제 빠샥 어법 체계, 문법 체계 2강의 수일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은 똑같다. 여기서 social institution.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
언어도 그래. 언어도 우리가 쓰면서 바꿔. 그래서 후세에다 인제 주는 거야. 과학도 그래. 그다음에 social institution 이건 사회제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제도도 마찬가지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uch as 같은 건 다 갖다 버려도 돼요. 등등등등등등. 이건 예를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제도라는 게 뭐가 있어요? family, 가족이나 국가나 등등등등 social institutions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most of which are modified forms. 그러면 이 social institution은 지금 봐봐. 조선 시대 family와 지금 세대 family는 같아요? 약간 변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대부분은 modified forms of earlier practice or institution. 그 초기의 관행이나 초기의 제도에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문법이냐면 이거예요. 수일치 중에서 most, half, rest, 분수, 퍼센트. 다시 뭐라고요? most, half, rest, 분수, 퍼센트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 문법은 어떻게 푸느냐? 뒷명사에 따라서 달라요. 다시 뒷명사. 그럼 여기서 위치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만약 문법으로 그냥 나왔으면 이 위치가 뭐를 받는 거지? 위에서 위치는 뭐를 받는 거였어요? social institution을 받는 거예요. social institutions를 받으니까 그러면 institution 즈즈즈즈 복수니까 is가 아니죠. 거기서 문제에서 is가 아니라 그럼 뭐로 바꿔야 된다? a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is가 틀렸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해석은 꼭 그랬잖아요. 어법을 틀린 데만 만족하지 않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a로 바꿔야 돼요. a로.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하라 그랬으니까 human begins therefore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from scratch. from scratch는 그러니까 무에서 그런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 법비. 다시 구문이 나레이 법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컨텍스트. 이게 이제 빈칸추로 외부 지문에서도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컨텍스트는 보통 문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란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맥이 뭐예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시작한다.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황은 that부터 또 묶어서 컨텍스트를 꾸며줘요. 때로는 굉장히 심하게 변화하는 상황. 지금 4차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radical이냐 radical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형용사 부사 품사 부분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가 나오면 명사 수식은 무조건 형용사. 다시 teacher 중에서 예쁜 선생님, pretty teacher, good teacher, nice teacher, teacher.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 그다음 동사를 꾸미는 건 누구다? 부사. 그러니까 radical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radically. radically는 또 스펠링이 ly가 더 붙으니까 그것까지 꼼꼼하게 너 챙길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게 이제 주관식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보시기에 지금 이게 한 문장 한 거예요.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하는 게 이렇게 길어요? 네,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1은 고1부터 중학교 거는 잊어줘야 돼요. 중학교 점수도 좀 잊어주세요. 범위도 잊어주세요. 완전히 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런 걸 어떻게 연습을 시키느냐? 일단 그러니까 빈칸으로 자기가 영문의 빈칸을 완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 연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꿔 어법으로 동사형도 바꿔보고 어법 성태형도 해보고 지금 파트 5죠. 어색한 것도 찾아보고 이게 다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이런 식으로. 그다음 순서 배열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뭐 한다? 외워서 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교과서나 부교재나 모의고사도 다 이 워크북이 들어가요. 학생들 힘들겠죠. 네. 근데 다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중요 지문을 수영이가 중요 지문을 별표 하나, 별표 2개, 이건 별표 3개, 완전 준준 암기 그러면 학생들이 인제 그 3개짜리를 완전히 암기하면 보통 서술형은 거기서 나와요. 서술형은. 그래도 완전전 암기도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가 인제 많으니까 완전 암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고 해야지만 10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한테 "너 왜 100점이 안 되니? 너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니?"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해. 너 범위 많다는 거 알아. 그래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좀 우리 하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원래 시험 경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송은 어려운 부교재의 비중이 원래 높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작년에는 EBS라도 들어라 해 줬는데 그전까지는 모의고사 수업도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모의고사 수업을 해 주지 않아서 여기서 서술형은 내지 않아요. 그러면 서술형은 어디서 낸다? 부교재와 보통 교재에서 많이 내요. 그다음 수업 출제 패턴은 비슷해요. 해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문법이에요. 문법하고 그다음 서술형에서 문법하고 하여튼 어휘 문제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스펠링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해송은 시험이 아주 쉽다. 자기가 인제 느끼기에 쉽게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외부 지문이 꼭 나온다. 외부 지문이 아 적게는 하나, 많게는 두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려운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수능 차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영어를 잘해."라고 생각하셔도 중간고사는 일단은 학원에서 같이 준비하게 하시고 얘가 만약에 엄마 인제 저는 인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감 잡았어요." 그러면은 혼자 공부하게 하시되 1 학기 중간고사는 꼭 같이 준비하게 하세요.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크북으로 이렇게 나가고 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2 월은 지금 2 월이 진행되고 있고 2 월은 이런 모든 거의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법이나 지금 어휘나 그다음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 월에는 인제 학교별로 내신이 인제 중점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저는 어머니한테 인제 결론은 이렇게 끝내요. 학생들이 모고는 적어도 1 등급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1 학년 영어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내신 1 등급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수영이가 정확하게 전문가, 그러니까 수영이 아니더라도 해성 여고의 인제 전문가, 여러 해 동안 인제 해성 여고를 한 선생님의 여러 분석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별표 하나 둘 뭐 이렇게 완전히 외워. 그러고 나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해요. 만약에 학생이 저한테 인제 딱 만약에 10 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 명은 100 점이 나와요. 근데 제일 못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저는 암기와 문제풀이의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면 제가 철저한 관리도 하고 제가 문제를 드리면 어머니들도 인제 혼내라는 뜻이 아니라 "아 요번에는 어떻게 숙제를 잘했다더라. 어머 요번 숙제는 좀 너가 미흡했나 봐. 뭐가 뭐 왜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신은 반드시 1 등급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 부근, 특히 해석여고에서는 내신을 잘 관리하면은 대학을 잘 가더라고요. 대학을 잘 가요. 그럼 대학을 잘 가면 자기 꿈을 펼칠 마당이 훨씬 자기가 넓어지니까 어머니들도 같이 인제 저랑 고민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를 좋은 학생들을 인제 저는 만들어 내는데 만족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잘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